올림픽에 관련된 방송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일이 7월 23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국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바흐 위원장 역시 도쿄올림픽이 완전 개최 단계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서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올림픽 열리는 해가 작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했는데 1년 전이나 현재나 다름없는 코로나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각국 선수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르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일본이 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여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의 고유 영토 독도의 불법적 영토 야유까지 드러내면서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 여론이 강경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실제 긴급사태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발령한 광역 10여 곳이 긴급사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루 확진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14일 현재 1000명을 오르내리는 실정에서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나 IOC가 도쿄올림픽을 꼭 개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번 영상은 IOC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IOC는 도쿄올림픽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IOC가 도쿄올림픽을 중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마디로 올림픽의 매력이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림픽 헌장에는 7년 전 개최지 선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할 때는 7년 전에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IOC 총회에서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한꺼번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규정 위반이죠.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올림픽 개최 입후보 도시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올림픽 유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림픽 개최 전까지 왕성한 투자가 올림픽이 끝나면 급속한 경제 성장 둔화에 이른다는 올림픽 개최국들의 경험담입니다. 포스트 올림픽 에코노믹 디프레션, 성장의 둔화죠. 올림픽이 가져오는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이런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올림픽 개최국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이것을 소위 벨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1984년 이후 2004년까지 총 6차례 중에서 올림픽 개최 6차례 중에서 196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을 제외한 모든 올림픽 개최국들이 이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서울 올림픽 이후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급격히 붕괴되는 벨리 효과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IOC가 이미 투자한 대회장 정비, 도로, 숙박시설 등등 주변 재개발, 이런 면에 있어서 투자한 부분에 손해를 입을 뿐더러 가뜩이나 올림픽 유치에 뛰어드는 도시들이 올림픽 개최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올림픽을 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올림픽이 중단된다면 2030년 동계올림픽과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에 뛰어드는 도시가 전무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이 IOC의 큰 고민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IOC가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IOC 수입입니다. IOC의 주요 수입원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경기 방영권료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비용입니다. 특히 기업의 스폰서 비용, 특히 TOP 프로그램을 IOC 올림픽위원회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이 TOP 프로그램은 IOC의 스폰서 계약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올림픽 파트너 기업인데요. 이들 기업은 공식 스폰서로서 올림픽 로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트너 기업들은 업종당 1개로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대단한데요. 이 올림픽 공식 로고를 가진 올림픽 지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는 이 TOP 기업으로서는 코카콜라와 인텔, 또 도요타 이런 기업 등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 파트너인 TOP는 기업의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높이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띄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올림픽 로고 사용으로 뜬 기업이 있습니다.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같은 신흥 기업이 일약 세계적 인지도에 성공을 한 기업이죠. 그런데 경영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따라서 TOP에서 빠지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2017년 맥도날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타로 들어오겠다는 그 기업이 파트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된다면 앞으로 T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스폰서 요금을 인하하라, 스폰서 요금 인하를 강력하게 IOC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타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또한 IOC 총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방영권료, 쉽게 말하면 중계료입니다. 경기 중계료.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2030년까지 MBC와 체결되어 있는 방영권료가 올림픽 취소의 위험, 취소될지도 모른다 라는 그 위험이 따르면 그 위약금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위험도를 내세워 방영권료를 인하하려는 압력이 높아질 게 뻔합니다. 당연히 IOC 재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IOC의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IOC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올림픽 지지층의 고령화입니다. 최근 우려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지지층과 시청자들의 고령화 문제입니다. 미국의 사례로 올림픽 중계 시청자의 연령은 50대 그 중반에 해당하는 그런 연령층이라고 합니다. 이는 1984년 LA 올림픽 열혈 시청자들이 여전히 올림픽을 시청하지만 앞으로는 올림픽을 지지하고 시청해 줘야 할 젊은 층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라고 할 거예요. 그 인기 있는 그러한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도쿄 대회에서도 스케이트보드나 서핑 이런 새로운 종목이 채택되었는데요. 이것은 올림픽이 고령자들의 축제가 될 그러한 그 우려 때문에 IOC의 의중이 이런 젊은이들을 겨냥해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향후 젊은 층의 관심을 올림픽에 끌어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젊은 층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IOC의 절박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번 도쿄 올림픽이 취소된다면 다음 대회까지 공백이 생기게 되고 젊은 층의 관심은 더 줄어들어 올림픽 지지층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올림픽 경기가 그 인기도에 있어서 사양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IOC는 이 돈 때문에 꼭 개최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 상업성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IOC의 개최 관련에 대해서 방영을 해드렸습니다. 네, 김정구 지수도 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